오늘 목포투데이 팡팡 인터뷰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을 모셔서 선거 뒤 이야기와 향후 정치 구도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한나라당의 개항에서 무소속 연대로 짜릿한 승리를 맛보셨죠. 지난주에 박원순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해서 지역구인 목포에 오시지 못하시고 새벽까지 뛰어다니시는 거 트위터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도 아직 피로가 덜 풀리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시민들을 만나보시니까 반응들이. 금년 들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 번 목포에 못 내려왔습니다. 오늘 역시 목포에 오니까 피로와 긴장이 풀려서 걸어다녀도 졸리네요. 다행히 오늘 행사가 많았는데 목포 시민들이 만나서 수고했다 축하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역시 이명박 정권을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계시는 목포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원님이 뭐 가장 열심히 뛰었던 모습들이 민주당에서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박원순 후보가 53.4%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46.2%로 약 29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까? 처음에 박원순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갔지만은 한나라당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하니까 출렁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골수당원 특히 서울시는 3분의 1이 호남 출신입니다. 우리 호남 향우들이 만약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은 민주당의 과거, 열린우리당 분당의 기억을 경험을 되살리면서 민주당 장래가 어려워질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가지고 거부 반응 그리고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D-10 약 11일 선거를 앞두고 한겨레 신문 같은 것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박원순 후보가 5~6%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시민적으로 모든 신문에서 2~3% 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역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양심적인 운동가이지만은 선거에 나오니까 또 정치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적응력이 빠르더라고요. 저에게도 몇 차례 전화 와서 협조를 구했고 특히 그 민주당의 골수 당원 그리고 호남 향우들은 역시 박지원이를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울의 전 지구당을 돌면서 그 50명 내지 100명 단위로 계속 간담회를 가져서 왜 박원순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설득을 했습니다. 했더니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뭉치니까 역시 보수 우익 세력도 뭉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서 아무튼 이번에 승리는 엄청난 승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약 26,000표로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하고 이렇게 뭐 박빙의 승부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여러 그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들은 이러다가 뭐 민주당이 후보까지 대선에서도 못 내거나 아니면 정당이 불필요하다 이런 논리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건 작년 6.2 지방선거는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았습니다. 야권 단일화?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끝까지 사퇴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0.6%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야권은 통합을 통해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로 가야 된다. 이게 승리에 가장 필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노당 등 진보 계통의 정당들이 민주당과는 통합은 하지 않고 연대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통합은 하지 않고 연합 연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대1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번이 이 야권 통합이나 야권 연합 연대의 출발점이고 시금석이다. 제가 그렇게 유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한 한술적 연합 연대가 아니고 승리를 위한 경쟁적 연합 연대를 가진 겁니다. 즉 민주당 후보, 민노당 후보, 무소속 후보 이 3자가 대결을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은 1.3% 지지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박영선 후보는 거의 46%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후보가 됐죠. 그렇게 우리가 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후보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수차 전화해서 또 민주당에서 전부 나가서 그 네거티브 캠페인 같은 거 우리가 다 막고 우리 조직력을 이용해서 전화가 아니고 투표장에 나가게끔 유권자를 인도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역시 무소속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200년간 대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각 세계에서요. 그 대의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정당 정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안철수 바람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어려울 것 아니냐. 그것도 정치는 생물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교수도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더라도 전국적인 선거를 정당의 배경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역사가 말해주는 대의 정치, 정당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집권은 연합연대를 또 발전돼서 통합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종의 짝짓기인데 지금 시장 선거가 있었던 당일에 한국갤럽이 투표를 했던 분들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한나라당이 32.7% 그리고 민주당이 21.7% 민노가 3%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권 연대에 연연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호남만 같으면은 민주당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국적인 선거를 해야 되고 한나라당은 나쁜 역사, 나쁜 정체성, 나쁜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정국에서도 130석을 이겼습니다. 확보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패배했다 하면은 7, 80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299명 중 한나라당은 50석은 확보해놓고 나머지 250석을 가지고
과반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소속 연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뭐 주도권을 뺏길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최근 그 한 16년 정도, 15년 정도 우리 정치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요. 제일 처음에 서울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순, 그 다음에 고건, 우리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다 당선시킨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오세훈,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원순 무소속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안에서의 앞으로의 그 변형, 그 다음에 내부의 이런 그 정치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김대중식 조순 고건을 만들자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에게도 민주당 입당하라고 저도 서너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박원순 후보가 이미 다른 당과 시민단체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했지만 물론 다른 당의 시민단체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박원순 시장 스스로도 민주당의 힘에 의거해서 당선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물을 키우고 또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제시하고 존재감을 확인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고비고비마다 창당과 전당대회를 통해서 항상 젊은 피를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그 15대 때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추미애 등 다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6대가 민주당의 허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17대가 그 유명한 386들입니다. 그 후 유권자는 19, 20대, 30대, 40대가 좌지우지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10년간 젊은 층을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민주당이 늙어갔고 기득권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하듯 과감하게 내년 총선에서 젊은 피를 수혜를 받고 젊어져야 되고 또 비례대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은퇴자들의 노후 보장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지도자들을 만들어주면은 당이 젊어지고 활기가 차고 그래서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내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젊은 피를 강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총선 대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야권 연대의 모델이 내년 총선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럼 반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 목포에서도 우리 도의원, 시의원 경선할 때도 민주당 내부에서 골수 당원들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그렇지만은 50%는 이미 시민한테 공천권이 갔습니다. 50%는 당원 전체한테 갔어요. 호남의 경우는 시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시민일 정도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원순식 후보 단일화가 결국 출발점이 되고 시금석이 된 거예요. 산술적으로 여기는 누가 하고 저기는 어떤 당이 하고 저기는 제3당이 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거. 다 나와서
만약 목포에서 박지원이 민주당으로 나왔으면 민노당 예. 무슨 당 나와라 이겁니다. 나와서 시민들에게 경선을 해서 거기서 예. 승자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패자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치도 잘하고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예산도 잘 따오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대가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을 못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불만을 가져봐야 변화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되죠. 예. 자,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 내에 내년 공천 방향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민주당 내에 야권 이번에도 보면 그 정치적인 구도를 보면요, 손학규 대표로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그리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이번에 당선된 창녕의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김두관 이 남북 민주벨트라고 새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 구도가 지금 형성되는 듯 하는데 의원님은 이런 정치 구도에 지금 판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수도권 중심의 손학규 대표도 있고 여러 사람 있겠죠. 영남의 문재인, 김두관 또 우리 호남에도 있죠. 뭐 정동영,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 정치 지도자는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해라 이겁니다. 경쟁을 하면은 거기에서 국민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호남이 배제되고 민주당이 배제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지킬 의무가 있고 또 우리 호남을 대변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이 박지원이가 앞장서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볼 문제인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호남 정치색이 강하면서 청산의 대상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에서는 도리어 민주당에서 무소속 정치세력 뭐 야권 연대를 주장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면서 도리어 민주당이 개혁의 주도권을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러한 구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목포에서 국회의원 당선해서 3년 반간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두 가지 부탁한다. 의정활동을 잘해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지만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이미지 개선은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여서 원필층 출세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년간 국회의원도 기자도 만나지 말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면은 2년 있으면은 민주당이 국민이 너를 찾을 것이다. 전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저만큼 열심히 한 국회의원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했는데 동계 저 한 사람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그렇지만은 제가 2년 있다 원내대표 해서 민주당 지지도를 한나라당보다도 4%포인트 앞서는 35%까지 이끌어 갔고 그래도 그때는 민주당이 국민 속에 존재감이 있었고 또 지금은 당대표를 준비할 정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역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무지개처럼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합쳐져야 된다. 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뭐 사인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스타급 의원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뭐 목포 시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박지원 하면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색채가 강하고 또한 누구나 다 부지런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교동에서 유일하게 지금 혼자 살아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에서는 본인이 진보 쪽에 가깝다고 하십니까? 보수 쪽에 가깝다고 하십니까? 이걸 한번 여쭈고 싶고 그 다음에 요새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혼자 살아남았다고보다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제가 좀 노력해서 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하라고 하면은 중도 개혁이죠. 그래서 진보 쪽에 아무래도 가깝고 개혁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포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생각이 첫째는 목포 발전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종덕 시장과 원하는 예산 다 따왔다. 그렇게 4대강 예산으로 잘려나갔지만 목포는 다 확보했지 않는가. 두 번째는 우선 목포의 정치 개혁. 이게 공천장사 없애고 선거 때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 일체 그런 비리가 없었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제는 조금씩 알아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목포에서 할 일이 깨끗한 목포, 투명 목표를 만드는데 두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중앙에서 보는 우리 목포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님에 대한 성적표를 입수를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주일보 조사 결과 의정활동 평가에서 박 의원님이 잘했다가 81.8%,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지지하겠다가 66.3%가 나왔습니다. 또 야권의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강주 MB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대표적인 정치인, 야당의 대안으로 박지원 의원님이 33.6%로 1위가 꼽혔습니다. 2위는 박준영 지사가 19%, 그리고 최인기 의원이 8%로 3위가 나왔는데요. 자, 의원님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11월 2일에 보도할 예정인 지역구 목포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평가를 또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목포 시민들이 13%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보통이다가 52.7%, 못하고 있다가 34.2%입니다. 특정 의원의 경우는 잘못하고 있다가 목포시 의회에서 60%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만 잘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의원님처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83% 다시 지지하겠다가 67% 이렇게 나온 것은 목포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광주 전남 다 합쳐서 대표 정치인으로 저를 1위로 꼽아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사실 또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그 의원들한테 그렇게 잘하냐라고 해서 좀 미안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와서 두 번째 시의원들을 보는데요. 지금 시의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은 거의 긍정적인 게 65%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하고 잘하고 있다고 합쳐가지고요. 합치면은 65%가 나오는데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이 35% 예.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전 시의원들보다도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종국 시장과 시 간부들 그리고 제 주제로 도의원, 시의원 당정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신랄한 토론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집권당이니까 선당 후사해라. 먼저 민주당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정활동도 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제가 좀 제약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실 선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시의원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야 제일 쉬운 겁니다. 누가 한 번도 안 봐도 다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그 동네에 살면서 270~80만의 의정비 받으면서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65%의 긍정적 면을 살려서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 더 잘 춘다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그 전보다는 확실히 잘하면은 조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면은 더 잘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포 발전, 목포 정치 개혁, 목포의 깨끗한 목포, 투명한 목표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이러한 것은 분명히 개선된다 하니까 좀 시민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